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6월부터 펭귄 의원 2호점 개설 준비로 사실은 바빴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정신이 없었었고, 또 뭐 2호점 개설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또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총회도 3번이나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2호점을 만들 때 있어서. 그리고 1월 16일 날 이제 개원을 하고 2호점이 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교수가 되는 게,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냥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길을 걸어온 제가 또 유경험자로서 몇 마디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교수가 되는 법은 어렵다고 하면 뭐 마냥 어렵고, 쉽다고 하면 또 그렇게 또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교수가 되는 것인데, 교수가 되고자 하건 뭐가 되고자 하건 그 꿈이 명확하다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교수가 되는 법은 사실은 루틴처럼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오히려 뭐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교수가 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일단 교수가 되려면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들어 뭐 전문대 졸업을 했는데도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4년제 학사학위만 있어도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더라도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전통학과에서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요. 신생학과들이죠. 우리가 20년 전에 물리치료학과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생겼고, 그 대학에 교수로 투입할 인재가 부족했던 상황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 덕에 쉽게 교수가 되는 혜택을 좀 받은 장본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뭐 대학 교수가 되려면 4년제를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전문대 나오거나 뭐 대학원 나오거나 석사학위를 가지고도 뭐 교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교수가 뭐 100명에서 많은 경우 400명씩 이렇게 교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자괴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후배 교수들 또한 박사학위를 갖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교수로 임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다니는 그 총각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일단 박사학위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 동안 논문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한 10편 정도의 논문을 쓴 것 같은데, 이게 논문도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전체 논문을 실적으로 다 쳐주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2년 정도만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논문을 해마다 계속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을 많이 쓰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자원 뭐 의료봉사를 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큰 대학병원에 있었던, 또 산업체나 연구원으로 있었던 어느 임상 경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죠. 또 기독교 학교라면은 뭐 세례증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세례증이 없으면은 뭐 기독교에서 만든 대학에는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빼고 나면 다 논문으로 이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혼자서 쓰면은 100점, 둘이서 쓰면 70점, 3명은 뭐 50점, 4명은 25점, 이렇게 점수 배점을 둡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1저자와 교신저자, 뭐 지도교수가 해당이 되는데, 공저자가 20명 이상 있다 하더라도 제1저자, 이걸 대표저자라고 하는데, 저자와 그다음 교신저자, 그다음에 에디터와 이메일로 이제 교신 작업을 하는 것이죠. 논문이 이제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교신을 하고 이제 논문을 보내고 학회지 업로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사람을 교신저자랍니다. 코레스판딩 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의 메일 주소가 이제 논문 첫 페이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 저자와 교신 저자는 공동 저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저자 공동 저자가 20명 이상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두 명에게는 100점을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논문 점수를 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서류를 낸 사람 중에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전형자 중에 한 명을 부를지 뭐 세 명을 부를지 뭐 일곱 명을 부를지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대부분 최소 두 명 이상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낸 그 첨부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일일이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 대한 궁금증들도 물어보고 또 사회 경험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대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킬지 또 이후 연구 방향은 어떤지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거기서 사실 인상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미소를 먹고 여유를 좀 어, 띌 수 있다면은 면접관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전문대학이나 또 일반 사립대학들은 그 점수가 이사장이나 총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사 자료를 내가 만약에 교수 임용해서 분명히 내가 1등 같은데 2등이나 3등이 임용이 됐다고 하면 그 심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뒤바뀌게 된다면 교육부에서는 그 대학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수 되면은 뭐 7천을 내야 되는 1억을 내야 되느냐 이런 말들 하는데 저는 세 군데의 대학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요구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그저 학위 받고 논문 열심히 쓰고 또 학술대에서 논문 발표하고 그리고 또 면접 좀 긴장되긴 하지만은 면접 통과하면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수가 참 쉽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10년 이상의 장기 세월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가 어디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는 그리 높지 않거든요, 사실은.